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 신동일 꿈발전소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검토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노인 기준이 바뀌면 이것도 여러모로 유료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좀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2020년 8월 2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에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가지 화두가 이제 큰 문제인데, 저출산은 고령화로 인구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기 시작한 부분인데요. 합계 출산율은 38년째 인구 대체율이 2.1명으로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 이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201개국 중 201위 합계 출산율이 UN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이하인 국가입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2005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저출산 기조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며 4년 만에 출생아 수가 31%, 합계 출산율은 26%로 하락을 했습니다.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 43만 8천 명이던 것이 2019년 30만 3천 명으로 무려 31%가 감소했고,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무려 26%가 감소가 됐습니다. 고령화의 경우 기대 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와 맞물려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 도달 연수는 프랑스의 경우 14.3년이 걸렸고, 미국은 88년, 그리고 이탈리아는 81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5년인데 한국은 무려 25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습니다.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는 지금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추이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출생아 수 감소도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매우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및 충격이 전망이 되는데, 절대 인구는 2028년부터 감소로 전환해서 지금 2067년까지 1200만 명 이상이 줄고, 생산 연령 인구는 현재보다 1900만 명 이상 감소해 절반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 확대되어 2052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총 부양비는 향후 50여 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여 2019년 전 세계 201개국 중 193위에서
2067년 가장 높은 국가로 급격히 상승할 예정입니다. 총 부양비는 2019년에서 2067년의 변화가 한국의 경우 37.6%에서 120.2%로 무려 3.2배가 상승을 할 예정인데 전 세계 평균은 1.2배입니다. 무려 3배나 높게 총 부양비가 상승할 예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약 1955년에서 1963년생에 출생한 분들이 710만 명인데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여 2033년까지 현재 2배 이상인 1427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당장 2020년대부터 잠재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축소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구 감소가 가시화됐으며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이 되고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착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본격화하게 되기 전인 현 시점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는 절대 인구 감소로 내수가 위축이 되고 분야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듯 심각합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약화, 부양 부담을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층 비중 증가로 지역과 제도, 산업 등 사회 중심의 고령층으로 이동이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 인구 변화도 보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지만 지방의 파란색 부분의 지방 인구는 점차 감소되어 인구가 제로가 되는 경우도 향후 발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우리 사회 및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정부는 경로 우대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데 그 배경에는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었고 건강 수준이 향상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별 연령 기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69세 이하라고 하는 분이 13.8%, 70에서 74%가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59.4%, 75에서 79세가 14.8%로 나타냈는데요. 한국일보에 의하면 대한노인의 노인기준 65세를 점차 높여야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중기적인 정부의 정책은 2020년 하반기 갇힌 경로우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경로 5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사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일하는 인구는 급격히 부양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지금 각종 노인 복지 정책 7개 영역으로 포함되는 내용인데 장기 방향은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보장 및 노후 생활 지원에 있어서 노인 빈곤율, 정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부분은 노인 일자리 참여 수요,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 고용률, 퇴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공급 조정 및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에는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수명이 증가, 자립적 생활 유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 피로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의료비 지원의 경우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돌봄 및 보호 서비스의 경우 연령보다는 다양한 돌봄을 필요한 것을 고려해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일률적인 연령 설정의 경우 돌봄을 필요하는 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부정수급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사회 참여 및 문화활동은 연령대별 구분보다는 코호트 현노인 베이비 부모 등 코호트 접근을 하겠다고 하고 교통안전의 경우 노인 이동권 보장과 국민 안전 간 균형을 모색해서 최근 70세 이상 운전면허 교육을 의무화하고 70세 이상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등의 조치를 강화해서 향후 정책 효과성 검증에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정부에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고 현재 노인 연령 기준별로 주어지는 혜택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그 부분을 살펴보면 55세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됩니다. 그리고 60세부터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자격 법적 정년이며 노인 일자리 이야기 할머니 지원 대상입니다. 62세부터는 국민연금 현재 수령연금입니다. 2033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65세의 경우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의 대상이 되고 KTX의 경우에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궁박물관 무료, 틀니 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교수 판사 정년이기도 합니다. 이런 65세까지 다양한 혜택이 노인 연령이 70세로 상향이 되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70세부터 5년을 기다려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혜택을 받으시는 분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그리고 또 각종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부양 인구 현재 청년 중 중년층과도 각자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급격히 추진되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어느 분 하나 크게 상처받는 것 없이 좀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70세부터는 운전면허 교육 의무화 대상이고 치매간병보험 가입 가능 연령인데 이런 기준들이 이제 내년부터 태스크포스 팀이 구체화되면서 액션 플랜별로 다양하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일 경제독립 TV에서는 이런 변화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그때마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지 정책마다 적용 연령에는 차이가 있고 또 사기업 공기업에서 정년은 법적 정년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에 따라 60세이기도 한데요. 노인 일자리 이야기 할머니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60세입니다. 반면에 노후연금,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되고 이런 이제 그 지하철 무임승차나 KTX 30% 할인 이런 것들이 65세부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급격히 70세로 변경이 되면 많은 이제 어떤 그 다양한 이해관계층에 어떤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는 424명 증가하고 노인 부양비는 59.2명에서 38.9명으로 낮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것은 이제 한시라도 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모든 연령층에서 사실 이제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각계 각층에서 좀 더 양보와 배려 그리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의 노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청량한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전염병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함께 조금 어렵더라도 행복을 좀 찾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3일 경제독립TV였고요. 앞으로 65세에서 70세 노인인구 기준 변화 태스크포스 팀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가장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 설정을 해 놓으시면 각종 정부의 복지 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3일 경제독립TV의 에너지원입니다. 각종 영상이나 유익한 자료를 제작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